방송하겠습니다. 트레이더의 심리 장애와 극복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전 강의에서는 트레이더의 어떤 부정적인 심리 이거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심리적인 어떤 장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극복을 해야 돼. 근데 제가 이제 소대에 말씀드리지만 이 심리적인 것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리도 훈련해야 되죠. 기술도 훈련해야 되죠. 그런 어떤 훈련을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심리가 서서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시 이제 어떤 심리 행동 원칙이라는 게 있겠죠. 예. 장애를 극복하는 어떤 방법인데 한번 그 사례를 볼게요. 자, 트레이더가 시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의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는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동의합니다. 제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훈련을 했음에도 또 트레이딩 시 그걸 잊어버려.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이스를 해가지고 모니터 앞에 붙여놓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내가 조심해야 된다 하고 계속적으로 띄었다 붙였다 하면서 훈련을 했는데도 그게 이제 실수가 반복이 되는데 점점 줄어들더라고. 저는 이제 잘못된 트레이딩 습관이 있다면은 제가 적어서 모니터 앞에 붙어놓고 계속적으로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 어느 날인가 그게 사라져 있어. 그러면 그걸 띄고 또 다른 잘못된 걸 또 붙이죠. 자, 이제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걸 적어놓고 하나씩 제가 이제 제거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하죠. 하나의 실수가,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의 실수가 다른 실수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죠. 왜? 차트의 유행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실수를 유발시키게 된다. 역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실수가 또 다른 실수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표현하면 한두 개의 실수를 줄이면 뭐가 돼요? 연관된 다른 실수를 동시에 줄이게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트레이딩의 어떤 완성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겠죠. 자, 여러 가지 많은 거래상의 실수는 기회에 대한 태도와 자세, 태도와 진입과 청산 문제에 있는데 기회에 대한 관찰 및 진입과 청산에 대한 심리의 유형과 극복 과정에 대한 심리 행동 원칙을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기회가 왔을 때 집중 관찰하지 않고 방심하는 태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부연한 것은 어떠한 강세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자, 좋은 기회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이런 거래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극히 한정된 시간이나 기간에 주어집니다. 이런 좋은 기회는 하루에 몇 번 와요. 몇 번 오는데 주로 이제 언제 오냐면은 시장이 어떤 변동성이 클 때, 진폭이 클 때 이런 게 오거든요. 항상 같으면은 뭐 개장해서 본장 열릴 때 10시 30분 이후에 근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경우는 야간 개장했을 때의 그 이야기죠. 이런 기회를 관찰하지 않거나 인식을 회피하고, 이게 인식을 회피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해요?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인식을 회피하고 또한 방심한다면 트레이딩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선 트레이딩은 경제 전투를 하죠. 전투한 사람이 전쟁을 피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어떠하니? 자격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신저가, 그 다음에 신고가의 형성, 전고점 돌파, 전저점 지지, 그 다음 과매도, 과매수로 인한 급등과 급락. 봐봐. 과매도, 과매수로 인한 급등과 급락. 이게 베어 트랩의 원리죠. 이런 것들에 대해 집중하지 않으면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차트의 흐름을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다 집중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전략을 갖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 항상 차트의 흐름을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했죠. 제가 이제 모니터 앞에서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누워 있을 때도 잠깐 쉴 때도 그래서 거실에 다시 모니터를 설치하고 좀 대형 모니터를 놔두고 쉬면서도 볼 수 있는, 또 식사하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 것이 바로 항상 차트의 흐름을 관찰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약세 시장이나 진폭이 적을 때, 둔화될 때, 그 다음에 시세 분출에 어떠하니 강한 어떠하니 변동성이 왔을 때 성급하게 지휘하는 태도다 이 말이에요. 위험을 회피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안전 욕구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보면이 약세는 피하고 강세를 선택하라 하느니 것을 이야기했죠. 약세는 고위험 저수익이고 강세, 우리가 강세를 좀 두려워하죠. 그런데 강세는요 저위험 고수익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약세 시장에 들어가면은 만약에 저점에서 약세다 하면은 뭔가 큰 폭이 이루어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하면서 안심을 하는데 그것이 시장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강세 시장이 손실이 날 확률이 많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진폭이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리고 약세 시장이 편안한 수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또한 가격이 낮기 때문에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투자자의 사고 패턴이다. 그런데 경험에 의하면 약세 시장, 즉 편안한 곳에서 수익이 난 적이 별로 없다 하는 거예요. 약세 시장의 선택은 대개 세 가지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가격의 움직임의 둔화나 자신이 생각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매수시 지지선이 붕괴되어 다시 하락으로, 예를 들어서 매수시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되면 급락한단 말이에요. 급락. 여기서 이제 이게 하락이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계속 여기에서 이제 지지선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예를 들어서 횡보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여기도 상승각이고 하니까 불틀에 펴었으니까 이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이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가다가 어느 시기에 여기 내려오는 하락각이 딱 있어. 상위 차트에서. 그러면 이렇게 맞고 이렇게 빠지면서 급락해버리죠. 이런 경우를 이야기해요. 그럴 때는 급락입니다. 급락하게 되어 손실의 가능성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두 번째는 시간의 함정에 빠져들게 되는데 시장은 동시성의 원리에 따라 같은 시간이 약세나 강세가 상승 지점에 놓이게 된다. 곧 선택할 수 없는 기회 손실을 갖고 오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경우에 이제 이때 나스닥 이걸 이제 나스닥으로 봤을 때 여기서 내가 계약수를 갖고 있었어. 그리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락이 됐잖아요. 그래서 손실을 봤는데 다른 시장은 상승을 했어. 그러면은 이 시장을 우리가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기회 손실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도 손실이 됐지만은 여기서 끊어버리고 다시 이 시장으로 종목을 갈아탔으면 이걸 이제 골드라고 했을 경우에 탔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약간의 손실을 여기서 만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물리고 있으니까 어떤 희망적인 기대감 갖고 다시 반등하겠지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크나큰 손실을 보고 여기에서 정작 먹을 것을 못 먹는 그러니 기회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변동성이 큰 시장은 위험이 높고 고수익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약세 시장은 고위험, 그 다음에 저수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역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강세 시장이 제가 이야기했죠 방금이 저위험 그 다음에 고수익 확률이 더 높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변동성이 큰 시장이 고위험이라 했는데 사실은 저위험이야 여기. 고수익은 맞아. 약세 시장은 저수익이라고 그랬죠. 고위험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리어 약세 시장이 위험이 더 크다는 말이에요. 수익은 낮고. 그러면 현명한 선택의 길이 어딘지가 자명해집니다. 자, 성급함은 주로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이성적 행동을 하라. 트레이더도 인간인지라 감정을 완전히 벗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항상 충동적 본능이라 했어요. 이성의 힘을 빌려 제어를 하고 이 자제력이죠. 자제하고 시장의 법칙과 흐름을 받아들이고 역행하지 않는 순리에 편승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트레이딩은 간단하면요.
시장에 순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인 시장에 그냥 순응하는 겁니다. 편승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따라서 편승하는 겁니다. 이게 이진법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트레이딩이 어려워질까 하는 것은 자신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시장과 나와의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거죠. 자, 성급함이란 감정을 지하지 못하면, 성급함이란 감정을 지하지 못하면 파산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좋은 거래 기법이나 재반 원칙들도 요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고주파수의 심리적 동요. 고주파수라고 그랬죠. 예, 심리적 동요에는 무용지물이 되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함으로 항상 심리를 조절하는 능력을 스스로 훈련이라고 했죠. 훈련.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이 항시 결론은 뭐가 나와요? 훈련이 나오죠. 훈련. 훈련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훈련은 주관적인 훈련? 아니죠. 객관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훈련이죠. 자, 강세 시장에 망설이고 진입을 하지 않는 태도다 그 말이야. 또 망설이지 말고 즉시 진입하라. 상승 탄력받는 시장은 대부분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때 망설이거나 진입가를 낮게 또한 최저 가격으로 진입할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정가 주문을 안 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들어갑니다. 자, 시장이 제공한 기회 수익을 다 먹을 수는 없지만 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경우 상승 대열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기회 상실에 대한 아쉬움보다 현명한 행동일 것이다. 제가 이제 주로 상승장 대응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매도 부분은요, 제가 이제 매도 훈련도 많이 하지만 또 거꾸로 보기 차트가 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급락이 상강폭으로 일어날 경우 반등 가능성이 있어 이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빠르고 역동적 모멘텀을 갖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간주되기 쉬우나 분명한 사실은 움직임 있는 곳에 언제나 수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달리는 말은 뭐예요? 방향성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타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방향성에 편승하라는 그 뜻이죠. 자, 망설이자는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망설이는 대부분은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어떤 두려움? 손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을 의심하는 유유불안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망설이는 사람의. 이는 승자의 성공 확률을 생각하기보다는 승자의 성공 확률 생각하기보다는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공포를 감싸 안으며 이를 밟고 넘어서야 그에 대한 보수의 대가가 기다리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심리 훈련도 어떤 고통과 역경을 겪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차트 훈련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훈련하면 되지만은 심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뭘 보고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술적인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자, 이럴 때는 내가 어쨌지? 내가 왜 그때 내가 조기청산했을까? 그때 내가 차트를 이걸 좀 더 끌고 갈 수 있었을 텐데. 두 번째, 내가 여기서 왜 한계학에서 벌벌했지? 여기에서 과감하게 두세 계약 들어갔으면 좋지, 수익이 더 극대화됐을 거 아니냐 등등 이런 것을 스스로가 반복 차트 훈련을 하고 복귀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리 훈련을 기술적인 훈련과 함께 병행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자,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이상적 청산을 하지 않는 태도. 자,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이유가. 그래서 제가 항시 차트에는 진입과 청산의 근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이유들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차트의 흐름에서 가격의 형태로 나타내며 매수와 매도의 기회를 시장이 준다 그랬죠. 준다. 내가 시장에 어떤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나한테 기회를 줍니다. 예를 들면요, 지속적인 상승장의 경우 초기에는 거래 규모를 늘려
초기에 늘려라 했잖아요. 초기에. 일명 이게 불타기거든요. 늘려. 거리당 수익 보따리를 챙길 수가 있는데 이는 차트를 참을성 있게 지켜보면 시장은 어디가 매수 또한 매도점인지 알 수 있는 신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죠. 시장은 항상 어떤 진입의 근거를 줍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6중 스크린 매매 기법은 상하이 차트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명해요. 그것은요. 그게 근거가 하나가 아니에요. 연결돼 버리면은 적어도 서너 가지가 진입 근거와 청산 근거가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지속적인 상승장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수익에 만족하고 청산한다면 이 요인은 시장 의도와 관계없는 매매자의 비전략적, 즉흥적 청산 방식, 즉 거래의 원칙의 청산 신호를 따르지 않는 진정한 승리의 길이 아니다 그러잖아. 아니다.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하려면요, 일관된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요? 올바른 차트 가지고 누누하게 내가 말씀드리면 올바른 차트 갖고 기술적 반복 훈련, 심적인 반복 훈련, 레버리지 훈련 이런 것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반대로 수익을 실현해 놓고 취하지 않는 것, 이 또한 문제예요. 청산할 때 청산하지 않는 것. 이것은 뭐냐? 이건 더 먹고 싶은 과도한 욕심이 순식간에 자신의 내부에서 자라기 때문이며 이미 취한 자신의 떡을 이미 취했어. 그 떡을 시장에 되돌려 주려고 방관한 것이 된다. 즉 시장이 주는 청산 신호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입과 청산을 이미 기회를 주고 그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신호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떠하니 자 얼른 사세요 하면서 말로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차트가 이미 그게 나타납니다. 선신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할 때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것이요. 또 망설여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되겠다 하니까 성급한 진입을 하는데 그게 쥐약이지 한마디로. 찬타로 계속 손실 맞다 보니까 조금 수익이 나서 이제 좀 추세로 먹을만 한데도 그냥 하도 손실에 대한 기억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먹고 결과적으로 큰 추세를 놓쳐버리는 거.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것은 어떻게 고치느냐. 그것은 기술적, 심리적으로 훈련밖에 없다. 그걸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었던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욕구는 탐욕의 결과로 자신이 만든 괴로운 현실적 좌절 후에 불만족을 가져오며 미실현된 환상은 언제나 심적 좌절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그 노력, 열정과 진정과 노력에 의한 기술적 심적 훈련의 부족으로 뭐가 생겼다? 이상적 환상 욕구. 이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탐욕의 결과, 심적으로 자신이 만든 괴로운 현실적 좌절하고 또한 그 게임의 트레이딩에서 후회하고 또 만족이 없이 또 불만족을 가져오지요. 그것도 미실현된 환상은 언제나 심리적 좌절을 낳게 되죠. 그러면 이게 곧 어디로 연결됩니까? 자신감 결여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음의 마비 상태, 마음의 동결 상태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자기가 자신한테 화가 나니까 자기 파괴 본능이 나와서 분노 진입을 하게 돼요. 분노 매수 매도를 하게 되는 거야. 거기다 이제 레버리지까지 올려버리면은 뭐 손실 좀 났다 하면 일시에 찾고자 하느니 그런 강한 욕망, 탐욕에 의해서 레버리지를 실었는데 그게 잘못되면 크나큰 손실로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버리죠. 자, 결론적으로 올바른 시장 진입 포지션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적절한 청산 지점까지 추세를 따라가며 이게 차트 흐름이죠.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장의 흐름과 함께 호흡하고 시장과 호흡하고 함께 나와 시장 호흡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비법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비법인 거예요. 딴 거 없어. 비법이라는 것은 뭐냐?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비법 따라 산만리하지 말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비법은 곧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비법이란 말을 저는 별로 쓰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 자, 끝까지 보유하고 때가 되면 취하라. 이것이 바로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고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요, 간단하지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참 중요한 강의인 것 같아요. 우리가 트레이딩에서 생기는 어떠한 심적인 장애,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매매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